중국은 GDP 세계 2위에 올라서 경제 덩치가 커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오랜 시간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란 군사력, 경제력 같이 눈에 보이는 힘을 말하는 하드 파워와 다른 개념으로 예술, 외교, 기업, 교육, 국민의식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국제분쟁의 이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로, 조지프 나이 교수는 소련이 망한 2년 뒤인 1993년 군사력, 경제력, 인구수 같은 하드 파워만으로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해 소프트 파워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국제분쟁의 이해를 보시면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을 나타내는 하드 파워는 인구와 돈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남들이 우러러보는 국가의 매력을 나타내는 소프트 파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세계 소프트 파워 순위를 보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영국 컨설팅 업체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과 미국 남가주대 공공외교센터가 발표한 2018년 세계 소프트 파워 평가 항목별 순위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 1, 2, 3, 4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K-팝, 한류 등의 영향으로 22위에 올라 아시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10위 안에 드는 나라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서방국이며 문자는 로마자를 쓰고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프트 파워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은 왜 인구 14억, GDP 세계 2위 중국을 매력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중국은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27위를 기록, 30위까지 기록하는 범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은 티벳,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로 정부 분야에서 최하위 30위를 기록했고, 국가 매력과 국민들 이미지를 측정하는 여론조사 분야에서도 28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인구 14억, GDP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한 이유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로 표현의 자유가 없고 비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또는 고위 공산당원을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2012년 뉴욕타임스가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가 재산을 3조 원 규모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람들이 선동될까봐 뉴욕타임스 사이트를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외교에서도 상대 국가가 약하면 깔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 국가 매력과 국민들 이미지를 측정하는 여론조사에서 28위를 기록,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례로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 구이충유는 스웨덴을 라이트급 권투 선수, 중국을 헤비급 권투 선수에 비유하며 라이트급 선수는 헤비급 선수에 덤벼서는 이길 수 없기에 스웨덴은 몸조심하라고 해 스웨덴을 깔봤습니다. 중국이 라이트급 권투 선수라 깔보는 스웨덴은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도 깔봤는데요. 중국 공산당 어용 언론 황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호주를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에 비유하며 호주같이 중국에 기대어 사는 나라가 중국 말을 듣지 않으면 발로 비벼줘야 한다고 해 호주를 깔봤습니다. 중국이 씹던 껌이라 깔보는 호주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0위입니다. 중국은 군사력, 경제력 같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하드 파워는 분명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매력을 나타내는 소프트 파워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 의식이 지식인 부자를 숙청한 문화대혁명 때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결코 존경받는 나라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드 파워는 강제로 할 수 있어도 소프트 파워는 자유 없이는 할 수 없기에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입니다. 와튜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